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60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6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사드 여파와 해외 여행객 증가로 인한 서비스 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상품 수지가 개선되며 경상수지가 지난 2012년 3월 이후 6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시장 호조 속에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 동월 대비 10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상품 수지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23억 7천만 달러 늘어난 93억 1천만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수출 호조와 추석을 앞둔 국내 소비 등에 힘입어 이번 달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제조업 업황 BSI는 83포인트로 전달보다 5포인트 올라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올해 최고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전자 부문의 체감 경기가 7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화학업종의 체감 경기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반면 긴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줄어드는 탓에 다음 달 경기 전망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주춤한 가운데 건설 투자와 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4월부터 하향세였던 산업 생산은 지난 7월 석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2달째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호주에 힘입어 광공업은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건설 투자가 토목공사 실적이 좋지 않았던 탓에 대폭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2달 연속 감소했는데 설비 투자가 내리 감소한 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공식적으로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포기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박 회장의 사임에 따라 대표이사를 손봉영 씨로 교체하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 12일 박 회장이 제출한 자구 계획이 경영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최장 열흘에 달한다라는 유례 없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음 주 내내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이 일주일 동안 폐장을 앞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긴장감이 좀 팽팽할 것 같았는데 당초의 예상과는 다르게 어제 소폭 상승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5천 원 만에 분위기 좋고요. 장이 상승 쪽입니다. 거래소 쪽이 특히나 상승이 괜찮은데요. 전날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세 그리고 트럼프 세제 개편안 기대감에 따라서 S&P가 사상 최고가 또 경신했고요. 미국 쪽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도 이제 조금씩 약발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또 대북 리스크도 지금 일단은 10월 10일, 18일 전후로 해서 도발이 예상이 된다라는 말들이 있지만 요 며칠간은 잠잠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은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그동안 못 가던 은행, 자동차, 부품, 단기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사드 여파로 그동안 타격이 컸던 화장품주들도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서 오늘 큰 폭의 상승이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금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셀트리온 주총이 있었고요. 오늘 가결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거래소 시장으로의 이전이 확정이 된 상황이다 보니 코스닥 시장에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1위 종목이 빠지고 지금 셀트리온이 빠진 그 빈자리를 어떤 것이 메꿀 것인가 그 부재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명절을 앞두고 오랜만에 상승장 구경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지나고 나면 다음 주 5일 내내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휴장입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좋은 계획들 세우셔야 되겠죠.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389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16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2390선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흐름들이.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어땠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2390포인트 조금 전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0포인트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기세는 좋습니다. 2390포인트 위에서 거래가 종료되면 어떨까라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하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많이 삽니다. 1000억 원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다른 주체들에 비해서
단독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569억 원 정도 삽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주체가 골고루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182억 원 팔고 개인도 775억 원이나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긴 연휴를 앞두고 일부 매도하면서 휴가를 즐겨보자, 추석 연휴를 즐겨보자, 이런 심리가 좀 강해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소폭씩 빠집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운송장비, 자동차 업종들이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현대차 15만 원 회복했고요. 화학도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지금 39만 1,500원, LG화학도 올라갑니다. 1.42%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도 올라가고요. 삼성물산도 올라가고 그동안 낙폭이 컸던 한국전력도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옵니다. 네이버도 올라가고요. 신한지주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상승폭들은 그리 크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KB금융이 오늘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자동차주들 오늘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현대모비스 3% 이상 올라갑니다. 삼성생명과 SK텔레콤만이 소폭 하락이고 바이오 관련주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오늘 2.87%나 올라가면서 34만 원 회복합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50선 회복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닥도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650선 회복한 코스닥 오늘 하루 어땠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장 초반에 651포인트에서 648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 고점은 651포인트, 현재 포인트 부근에서 오늘 고점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우상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수급 주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외국인이 다시 삽니다. 235억 원 외국인이 사고 개인도 700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930억 원 순매도하고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전주체가 지금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이전 상장 얘기 나오고요. 오늘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락을 합니다. 0.14% 정도 매물, 아무래도 소재가 좀 드러나니 재료가 드러나니까 조금 이제 체익 실험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이죠.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급등세인데 셀트리온이 빠지면 대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됩니다. 이런 1위 종목에 대한 그런 상징성이라고나 할까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요. 신라젠이 시총 3위까지 올라옵니다. 이제 45,050원인데 오늘만 5%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주춤하면서 이틀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금 지금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라젠 아웃퍼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CJENM 역시 2% 올라가고요. 오늘 메디톡스가 6%나 빠지면서 49만 4천원대까지 내려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슈젤도 빠지고요. 보톡스 관련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루엔이 1.37% 내려가고요. 코미팜, 바이로메드 올라가는데 코미팜은 0.15%, 바이로메드 2.88% 상승합니다. SK머티리얼즈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폭이 컸는데 오늘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조정이 좀 나오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포스코캠텍 올라갑니다. 29,450원. 컴투스가 살짝 조정 나오고요. SFA, 서울반도체, GS홈쇼핑 모두 소폭씩 상승합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볼 텐데 1150원대 지금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1145원대까지 빠지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양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금요일장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이슈가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S&P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요. 셀트리온이 결국에는 이전 상장이 승인이 났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셀트리온을 조만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로는 미국발 훈풍이 좀 한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어제 새벽에 트럼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기대감만큼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게 발표가 되었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하원에서 제시했던 초안과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20%로 인하를 하였고요. 설비 투자는 즉각으로 비용 처리를 해주는 부분, 그리고 총안세도 인하시켜주는 부분 등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얘기했던 소득 구간을 3개 구간으로 좀 나누면서 중상층이랑 고소득층의 세금 인하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차이점을 좀 보면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하 효과를 좀 줄였습니다. 아무래도 유산세 같은 경우에도 자산 규모가 큰 자산 같은 경우는 유산세를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고요. 또 고소득층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AMT 같은 것들은 폐지를 좀 시키면서 중산층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소득세 인하 방침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고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도 4에서 5% 정도 추가로 세율을 인상시키겠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오히려 중산층에 국한된 세율 인하 방침을 좀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중산층이 결국 미국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가 좀 진작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트럼프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미국 증시는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국내 주식시장까지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 변수는 미국발 훈풍이 있다면 대내에는 이제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 상장이 결정이 오늘 되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처음에는 한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이라는 이 기업이 코스피로 이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코스피에게 긍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급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이랑 내후년도 이익 모멘텀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올해는 코스피에 조금 더 중점하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내년부터 좀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보면 이제 일주일 내내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장이다 보니까 휴장 기간이 유례 없이 지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증시 예측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전략들 짜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이후의 전략들이나 증시 상황들 예측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최근에 코스피 시장을 좀 보면요. 악재에 따른 좀 강력한 국내 실적이 시장에 좀 미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미국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요. 또 FOMC에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악재들로 인해서 양호한 국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는 오히려 추석 연휴에 돌아오면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영이 되지 못했던 국내 실적이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이후 좀 상승 랠리로 복귀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략을 좀 보면은 IT 업종 중심의 코스피 반등이 우선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최대 분기 실적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IT 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컨센서스 지속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IT 중심으로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위안화 강세 기조가 재차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10월 18일 당대회 이전까지는 이 위안화 강세 기조가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최근에 차익 실현으로 좀 소폭 조정을 받았던 철강 금속 업종 같은 경우도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 18일 당대회 이전까지는 실적 모멘텀이 좀 강한 IT 주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위안화 강세 기조에 따른 추세로 소재 산업재까지 순환매 상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몇 번이나 더 할진 모르겠지만 다음 주 일주일 내내 휴장입니다. 유례없는 긴 휴가가 또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우리가 다음 주 쉬면서도 글로벌 증시의 향방, 이슈들, 이벤트들 한번 짚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은데 글로벌 시장에 다음 주 저희 휴장하는 동안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세제 개혁이라든지 그리고 내년 예산안 논의 그리고 경기 대책의 내용에 따라서
주가뿐만 아니라 달러와 금리도 민감하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좀 주목하는 점은 노벨상 수상자 발표 시즌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내달 2일 날이죠. 생리학상을 시작으로 해서 3일 날은 물리학상, 4일 날은 화학상이 발표되는데요. 수상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 움직임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적 계절에 들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당대회, 그리고 당대회 폐막 직후에 열리는 일중 전의 여부에 따라서는 정치인들의 그 운명이 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내년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의 대북과 관련된 정책 기조가 확정된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중요한 선거철에 들어갔는데요. 22일 날 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소비세가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에서는 26일, 22 정책 이사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테이퍼링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유로화 강세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북한과 관련된 이벤트, 그리고 미국의 또 초강경 대응 조치도 아무래도 주가의 그 변동성을 확대시킬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석 연휴 마음속으로는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쉬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쪽에 이제 세제 개혁안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저희가 가장 주목하면서 좀 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네, 세제 개혁안의 내용의 핵심을 보면은 연방 그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고요. 상속세 폐지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도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이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과세 방식의 변경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이익을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35%의 높은 세금이 징수가 됩니다. 트럼프는 이를 폐지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애플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갖고 운용하는 자금이 2천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미국 기업 전체적으로는 2조 5천억 달러 자금들을 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요. 기업들은 설비 투자, 기업 인수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 유입 여부에 따라서 달러와 강세, 주가도 상승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인세율을 35%인데요. 선진국 평균은 22.5%보다 낮은 20% 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대폭 줄어들면서 임금, 고용 증가 효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이 마련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 한마디로 이제 부자 감세라고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신반의하고 좀 갸우뚱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통과도 해야 되고 앞으로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회 통과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원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선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공화당은 현재 8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균형 재정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이 추진된다면 향후 10년간 최대 5조 9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현재 완강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장률이 3% 정도 높아진다면은 앞으로 10년간 2조 달러의 세수가 증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현재 1.8%인 상황에서 3%로 높아지면은 과잉 투자나 자산 버블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세제 개혁 자체만 가지고는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웅대한 사회 실험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의회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타협이 될지, 그리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라든지
국경 조정세와 같은 대체 재원과 관련된 정책 여부에 따라서는 주식시장의 명암도 상당히 엇갈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미국 관련해 갖고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토이저러스가 지금 파산을 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뭐 롯데마트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 확장 국면으로 가고 좋다라고 하는데 이 토이저러스가 파산하다 보니까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소매업은 파산 속출하고 또 상업부동산도 지금 대출 연체가 많다고 하는데 약간 극과 극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네, 올해 미국의 주요 소매 체인점의 파산 건수를 보면은 모두 19건 정도가 되는데요.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보다도 더 많은 수치입니다. 파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JCPenney, 시어스, K마트, 메이시 같은 기존의 대형 소매점 같은 경우에도 점포를 폐쇄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8월 말까지 무려 6,350개 정도가 폐점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형 소매점 같은 경우에 도산하거나 영업점을 폐쇄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소매업자의 과당 경제 때문에 그런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5분 내 배송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음성으로 쇼핑할 수 있는 스마트 스피커인 에코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편리한 아마존의 프라임 회원제 미국인들만 지금 6,500만 명이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한 곳에만 미국 개인 지출의 5%, 온라인 지출의 33%, 그리고 소비 지출 증가분의 50%를 빼앗고 있기 때문에 대형 소매점의 파산이라든지 점포 폐쇄는 앞으로 계속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방의 대형 쇼핑몰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작년 11월을 피크로 해서 계속 좀 하락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업 부동산 대출 담보 증권이라고 하는 MBS 연체율도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대북 관련해서도 이제 좀 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좀 잠잠하긴 한데 이 10월 10일 정도 그리고 18일 전후에서 지금 도발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9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대북 리스크가 굉장히 온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10월은 어떻습니까? 긴장감이 좀 완화될까요? 여전할까요? 아무래도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긴장감이 계속 고조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ICBM 발사라든지 현재 미국에서는 SLBM 실험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관련된 레드라인은 ICBM 배치로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북한의 실험 발사 여부에 따라서는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미국은 핵시설 사찰을 수용해라. 그리고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하기 전까지는 평화와 관련된 대화는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그리고 또 10월 예정되어 있는 한미 군사 훈련을 계기로 해서 도발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10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당대가 열리는 만큼 국제적인 이슈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도발의 강도가 10월달에 가장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시장에도 변동성이 좀 당분간 확대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인데요. 종목 이야기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궁금하신 종목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이영환 차장,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